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무려 6개월 정도를 기다렸어요. ETF 전문가시고요. 박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잰 건 아니고요. 책을 쓰느라고 다른 그런 요청들도 많이 좀 딜레이를 시킨 거라서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MZ 세대에게 최고민수라는 그 닉네임을 얻었고요. 인생의 부캐죠. 그리고 필명으로는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의 저자이자 ETF 책인 부의 시작. 또 제가 재작년이군요. 집필을 했습니다. 현재는 패스트 캠퍼스 주식 투자 강사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책을 봤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ETF 위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뵙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가님. 예. 저도 무척 나오고 싶었는데 네. 여기가 촬영하는 곳이 또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이고, 네, 작가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샌드 타이거 샤크 이거 닉네임으로 정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이세요? 예. 이게 저의 투자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한 번 먹이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상어는 이빨이 부러질 때까지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손절매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아무리 많더라도 기다리는,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이를 물면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어는 되게 게으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주 게으르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매우 공격적인 그런 습성을 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좀 평이하게 있다가 매력적인 종목이 나타나면 분석하고 바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동료를 물 정도로 상어는 냉혹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리고 ETF 시장은 굉장히 좀 총칼 없는 전쟁터인데요. 남에게 양보만 해가지고는 결코 부자 되기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불의가 없는 상어는 평생 헤엄치며 살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것도 고3처럼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야만 부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단번에 벼락부자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이 수반되고 열심히 한 결과로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계단식으로 부가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요행수로 텐버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그 지으신 닉네임에 투자 철학이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제 제가 투자를 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증권 유관기관에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36살까지 잃기만 했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고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특히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를 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매도 타이밍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진행되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서 저의 투자 방법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본격적으로 이제 책이랑 작가님의 이 ETF 투자 전략을 이야기에 앞서서 네네. 최근에 주식시장에 많은 네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먼저 생각을 여쭤볼까 해요. 최근에 지금 미국 디폴트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디폴트가 나왔을 때, 또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뒤 이야기들이 많이들 궁금해지는데, 이 디폴트 이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일단 디폴트라는 게 이제 거의 채무 불이행해서 뭐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1년에도 미국 버락 오바마,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한 번 있었어요. 하원을, 우리가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너무 많이 예산을 쓰고 있다,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았죠. 그래서 결국 데드라인에 이르러서 재정 적자에 대해서 추가 감축 방안도 합의하고 어떤 뭐 정부의 그런 지원들도 결의를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지금 공화당이 하원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원은 물론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냥 호락호락 이거를 넘길 리 없죠. 그래서 최대한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리고 정부를 좀 흔들어서 바이든 정부의 생채기를 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 공화당 출신이죠. 모두 부채 한도 상향에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 공화당이 미리 정부 지출 감축안을 제대로 좀 내놔라. 그 조건이 맞으면 협상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니 델런 미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이 넘어가면 우리가 파산할 거다. 그날까지는 좀 합의를 해달라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2011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결국 합의를 했는데 그 좀 여파가 있었어요. S&P 같은 경우 우리가 신용평가 회사잖아요. 국가 부채 관리 역량에 미국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이 그 당시에 AAA, AAA였는데 A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때 한번 시장이 급락해서 서킷 브레이커, 시장을 너무 급락해서 일시에 정지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결국 이제 정략적 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생채기를 낼 건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디폴트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데 공화당이 좀 데드라인까지는 아직 좀 남았잖아요. 우리가 촬영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한 10여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아마 호락호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미국이 부채가 무려 4경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도 같이 껴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돈이 밖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미국이 흑자가 나면 결국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축통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전 세계로 돈이 빠져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거죠. 네.